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복지정보 플랫폼 든든복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주변에서 나라 어려워지면 개인 통장을 마음대로 들여다본다더라, 내 재산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내 피땀 어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정말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경제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문으로 떠도는 긴급 재정 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든든복지가 준비한 오늘 정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름값이 유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원가가 되는 나프타, 그리고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헬륨 같은 원자재들이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외 상황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능성 등 국내에서도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파도가 높게 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원유 수급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국가가 내 통장을 압류할까라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상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 빼앗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헌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은행 계좌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너무 큰 공포심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소문의 중심에 있는 긴급 재정 명령은 대체 뭘까요? 이는 우리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아주 특별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그에 준하는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닥쳐서 국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평소에는 예산을 쓰려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 명령이 발동이 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즉시 예산을 집행하거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비상조치인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명령의 목적이 국민의 돈을 빼앗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세우고 돈의 흐름이 막힌 곳을 뚫어주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 명령이 발동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금융시장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을 막기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거나 국가의 달러 보유량을 지키기 위한 외화 거래를 일시적으로
속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에너지나 생필품이 정말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배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물건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지 못하게 구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물자를 나눠 쓰기 위해서죠. 물가가 너무 미쳐 날뛰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가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매점 매석을 단속하여 유통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강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금 정책도 바뀔 수 있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을 늘리는 반면 위기 상황에 지나치게 이익을 보는 업종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 균형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긴급 재정 명령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면 식혀주고 차갑게 식어버리면 온기를 불어넣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명령이 내려질까요? 다행히 현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합시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경고 및 일부 개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돈을 풀거나 물자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생활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즉 전쟁이 확산되거나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긴급 재정 명령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보루이며 정부도 신중을 기할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근거 없는 뜬 소문에 휘둘려서 전 재산을 인출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하고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모여 우리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가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조금씩 줄이고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활비 여력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에너지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니 일상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절약하는 습관이 우리 집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현재 경제 상황은 경계 수준이지만 국가가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뺏는 일은 없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우리는 차분하게 일상을 지키며 대비하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든든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